해밀점 톡톡 톡톡. 비운 뒤 맑게 개인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혜입니다. 네, 앞에 계시는 분께 오프닝 멘트를 뺏겼는데요. 굳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양보해 드렸습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게스트 톡톡 시간입니다. 방금 예쁘게 오프닝을 해주신 분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 전에 저와 함께 오래도록 합을 맞춰주고 계시는 국화님 인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화님. 네, 안녕하세요. 김국환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날씨가 좀 덥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만큼 한 나이가 됐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큰 우산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시면서 사회복지사이신 경쌤을 모셔볼 예정입니다. 경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깡입니다. 이 에너지가 이 은혜님보다 한 단계 위에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이라는 닉네임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경이 아니라 경이에요. 경? 네. 쌍기역? 네. 네, 경이라는 닉네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경은 이경아의 경입니다. 근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권 강사를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이, 성별 또는 직급을 좀 배제해보자, 우리 평등한 입장에서 해보자 해서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근데 자기가 불리우고 싶은 이름으로 보통 닉네임을 써요. 근데 저는 경하면 왠지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그리고 좀 친절하고 친근한 이미지라서 저는 경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경이라는 호칭이 되게 부러워요. 맨날 제 이름 갖다가 은혜야, 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하지마. 네. 성을 안 까먹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뭔가 닉네임 같기도 하고 자기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이름이 이경아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으로 고맙습니다. 국국이라는 이름 닉네임을 한번 써볼까 봐요. 네. 뭘 꾹 누르는 건가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해밀점 톡톡.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게스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사회복지 쪽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외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인권 강사로 양성시키는 사업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 개선 교육 또는 인권 교육을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 안에는 이용인들을 위한 인권 교육도 있고요. 이용인들을 위한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정말 많은 시간을 쓰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프리마돈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시각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살과 21살 때 안과 관련 수술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22살 때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생활은 되게 즐거웠고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2학기 때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저를 담당해 주시던 외래 강사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학교에 출강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음악을 담당해 주시는 분? 성악. 네. 성악을 해주시는 저 분. 개인 레슨 해주시던 선생님. 사정 때문에 네. 이제 출강을 못 하시게 되셨다. 네. 그러면서 자기 선배 언니한테 저를 부탁했습니다. 선배 언니도 외래 강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부탁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학교에 와. 애들 스튜디오에 오라 그러면 되는데 너 때문에 학교에 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장애 비하 발언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 때문에 학교에 온다는 말이 다른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본인 개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오라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원칙은 강사님이 학교에 오시는 게 그러니까 맞죠. 원래 오시는 게 맞는데 이제 강사님은 본인의 편의를 보다 뭐 이제 자기 환경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려고 이제 스튜디오로 학생들을 불러서 수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요즘에도 그런 게 만연한데 이제 우리 선생님을 평생을 담당해 주셨던 외래 강사분은 그게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굳이 이 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학교에 와야 되나 하고 좀 불편함을 내비치신 게 생색을 내신다고 그러죠. 그게 또 상처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장애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단단해졌었는데 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 말을 받아치질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왠지 그러고 나면 되게 후회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다면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했고 중간에 꿈을 터는다는 게 되게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큰 상처가 되셨나 봐요. 네. 이 선생님들의 표현이 좀 과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장애 비하 발언을 네. 수없이 하셨어요.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을지 궁금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데 네. 음악학과에는 실기를 A 이상 받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제가 A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선생님께서 항상 저한테 너 불쌍해서 A 준 거야.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대충 이것만 들어도 되게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셨을지. 네, 사회복지사가 되기 과정을 되게 재밌게 풀어봤는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복지관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혹시 있으실까요? 종합장애인 복지관이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는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소소하게 부딪히는 면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신입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입은 좀 약간은 어리바리하고 약간은 어설프고 그게 신입 아닐까요? 근데 동료들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을 처음 본 거죠. 시각장애인을 이용인으로만 봤지 사회복지사를 처음 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뭔가 어려워서 질문을 하면 마치 약간 너가 사회복지사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신입 사회복지사는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간에 어설프고 약간은 어리숙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애를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불성설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주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네. 해도 될까요? 네네. 자기 사무실에 시각장애 자기 혼자다. 네. 근데 비장애인들이 자기를 되게 낯설었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 수 있죠. 처음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우리 처음 본 사람 되게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분이 이제 입사하시고 나셔서 거기는 도어락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키로 문을 열었대요. 근데 키를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비장애인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비장애인 신입 직원한테는 키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상사한테 찾아가서 저도 키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 아,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을 안 잃어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성향의 차이지. 네. 내가 좀 더 잘 챙기고 내가 좀 더 못 챙기고.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저는 네. 저희 복지관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업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실은 마음이 진짜 힘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휠체어 타신 분들하고 걸어다니는 분들만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진짜 아주 배꼽 인사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꼽 인사를 했어요. 이용자분들이든 네네네. 아니든 그냥 휠체어만 보였다 하면 인사를 하신 거예요? 네. 비록 여기가 복지관이고 그렇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내가 환영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용자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저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셨죠. 내가 당신들을 기다려요. 당신들을 환영해요.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용인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씩 아 제가 이용인이 아니라 그래 나름 사회복지사구나 이렇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른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죠. 저는 아무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지닐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런 감수성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장애인들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갖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몸이 느리세요. 몸도 느려, 내 친구 몸도 느려, 심지어 장콜도 느립니다. 네. 언제 올지 네. 몰라요. 택시도 느리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 시각장애 사회복지사 어설퍼, 처음이야, 신입이야. 그래서 느려.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그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 또 감사해서 더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사람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종사자로서 그리고 다른 기업체에서 기업의 종사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저와 경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기관이나 기업에서 시스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점? 어떤 부분이 좀 배려가 돼야 될까요? 제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서 사업체에 나가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 버전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서 이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사장님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돈이 많이 들 거다. 직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시킬 일이 없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비장애인 직원들과 어울리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자 편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물론 장애 때문에 느리기도 하죠. 그런데 비장애인은 신입사원한테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 답답한 시간을 이겨내면서도 사수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장애인 직원에게는 그것조차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배우면 잘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일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늘 그 상태예요. 그래서 비장애인 직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데 장애인 직원들 같으면 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동료들 입장에서는 아 역시 장애인이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 사람에게 신입사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듯 일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망합니다. 나는 핵심 업무를 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을 안 준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말한다. 선생님 할 일 없잖아. 선생님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대신 나 대신 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동등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도 동료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운이 좋아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저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 그랬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을 이겨내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일 잘한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장님들 또는 시스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구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권적으로 무언가 기관이나 기업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불리한 말을 듣거나 불리한 행위를 당하는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더구나 인권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인권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려요. 저도요. 뭔가 국어사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말? 네, 평상시에 사용하면서 뉴스에나 나와야 될 법한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걸 쉽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권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인권을 나만의 정의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요. 인권은 땡땡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인권은 땡땡이다. 인권은 당연한 거다. 네, 되게 좋아요. 이거 되나? 그럼요. 네네. 저는 인권은 밥이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밥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늘 밥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밥 없이도 우리 못 삽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인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인권인데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학교 가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커서는 선거할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나먼 인권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게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은 과연 어떤 꿈을 또 꾸고 계실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꿈을 한번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꿈을 물어봐요. 근데 저는 늘 똑같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지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이용인들께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작고 약하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있죠. 큰 나무가 큰 그늘을 들이운다. 저의 꿈은 이겁니다. 늘 열심히, 늘 노력하고, 늘 소통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제가 더 큰 나무가 되겠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더 큰 그늘을 드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꿈이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내, 용기를 굉장히 많이 북돋아주는데요. 정작 내 자신에게는 되게 가혹할 때가 많아요. 혹독하고 그리고 내 자신한테는 칭찬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내 자신도 스스로에게 칭찬받고 싶거든요. 오늘 한번 내 자신에게 참 잘 견뎌주어 고맙다.
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초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해밀점 톡톡.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늘의 출연자 경생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밀점 톡톡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그리고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D@naver.com으로 방송을 들으신 소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디 맑게긴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